자, 이제 한 필지에 대해서 계속 봅니다. 자, 하나의 토지에 대해서요. 소재는, 예를 들면, 소재는 뭐 3번동이다. 그럼 이 땅이 지번, 3번동 몇 번이냐? 3번지다. 지목은 좀 전에 본 28개 중에서 한 가지를 붙이는 겁니다. 지목이 대. 자, 이렇게 봤으면 이제, 경계와 면적을 보게 되는데요. 자, 55페이지에 먼저 경계를 보겠습니다. 경계의 의의를 보면,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역공부에 등록한 선, 요걸 경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계의 의의를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럼 경계라고 하는 것은 토지 두 개의 토지를 구분하는 건데, 자, 실제 땅에 보니까, 실제 땅으로 이제 땅이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무조건 대장과 도면에 등록이 돼요. 그럼 이제 이 토지들이 1200분의 1 축척을 사용하는 지적도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게 논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논입니다. 두 개의 논 사이에 논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경계라는 것은 두 개의 토지를 구분하는 건데, 실제 땅에도 논둑에 의해서 이 땅이 구분이 되고, 도면에서 이 선에 의해서 구분이 되는데, 이때 이 중에서 어떤 걸 경계라고 하느냐 하면요. 경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도면에 그어져 있는 선, 이걸 경계라고 하는 거지. 이 실제 땅에 있는 걸 경계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제 땅에 있는 건 지상경계다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경계와 지상경계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경계의 의의를 다시 보면 필지별로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부인 도면에 등록되어 있는 선이지 실제 땅에 있는 선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계는 실제 땅이 아니라 도면에 있는 거다. 그러면 경계를 이렇게 그리는 걸 경계를 설정한다라고 하는데, 경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넘겨보면, 이제 넘겨서 이제, 넘겨놓습니다. 이제 경계를 그리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실제 한 필지의 갑의 토지가 지금 도면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그 돈이 필요해가지고요. 자기 땅 중에서 이만큼 3분의 1 정도 되는 땅을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걸 팔게 돼요. 그럼 이제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을 하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건데, 우리가 일물일권주의라고 하는 말을 물권법 시간에 들어봤죠? 일물일권주의. 이제 물권법 들어봤어요? 일물일권주의가 무슨 뜻이죠?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가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하나에 성립하는 거지, 이 권리가 3분의 1에는 소유권이, 하나의 일부에는 소유권이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일 때는 이걸 못 파는 거고, 이걸 팔아먹고 싶으면 요거 하나 땅을 별개로 두 개로 먼저 분할을 해야, 이게 별개의 부동산이 되어야 소유권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해야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땅이 두 개로 분할되려면 반드시 도면에 선이 그어져야지만 땅이 두 개가 돼요. 도면에 선을 안 그으면 여기다가 논둑을 만들든 뭘 만들든 땅은 그냥 하나일 뿐입니다. 땅이 두 개가 되려면 반드시 도면에 선이 그어져야 땅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때 이 도면에 그어진 선을 우리는 경계다라고 합니다. 이 경계를 도면에 그리려면요, 반드시 지적 측량을 해야 됩니다. 측량을 안 하고서는 경계는 그려지는 일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분할이 되려면, 즉 경계가 그려지려면 지적 측량을 해야 됩니다. 지적 측량은 뭘 측량하는 거냐 하면, 측량은 지상경계를 측량하는 거예요. 따라서 자, 경계를 그리려면, 경계를 설정하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땅에다가 그 지상경계에 해당되는 위치에다가
뭔가로서 지상 경계를 표시를 해둬야 그걸 측량해야 경계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지상 경계의 해당되는 위치에다가 지상 경계를 표시를 하는데 그게 바로 거기 방가로 56페이지에 방가로 4번 지상 경계의 위치 표시가 나와요. 그럼 지상 경계는 뭘로 위치를 표시하느냐? 넷 중에 하나가 됩니다. 뚝을 만들거나 지상 경계로서 탐장을 만들거나 그 다음에 그 밖의 구획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구조물을 쌓거나 아니면 경계점 표시라고 나와요? 지라고 나와요? 표시가 아니라 표지라고 나와있죠? 표지. 요 넷 중에 하나로서 지상 경계를 땅에다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뚝이나 담장이나 구조물, 그 다음에 경계점 표지로서 지상 경계를 땅에다 만들어놔야 측량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논밭이면 그 얘기죠. 논밭 같으면 이다가 논뚝이거나 밭뚝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돼지 같으면 이다가 담장을 쌓든지 아니면 구조물을 쌓든지. 그 방파제 본 적 있어요? 방파제? 방파제 바닷가에 방파제가 어떻게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네? 방파제가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네? 쳐다만 보지 말고 말을 해요. 말을. 어? 뭘로 만들어진 거냐고. 네? 방파제는 그 약간 이렇게 돼 있나? 아, 이거 뭔가 이렇게, 뭔가 좀 이상한데? 하여튼, 뭔가 하여튼, 뭐, 하여튼 이렇게 되는 거 하여튼, 꼬아 하여튼 나왔죠, 이렇게. 이런 구조물을 이렇게 쌓든지, 아니면 경계점 표지. 경계점 표지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런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기존에 건물이 있던 자리에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으려고 이렇게 철거한 자리 보면 기존 건물이 있던 자리 둘레에 빨간 말뚝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길 가다 보면 이런 거 본 적 있죠? 그래서 이 빨간 말뚝, 이 말뚝을 경계점 표지라고 하는 거예요. 빨간 말뚝을. 그래서 이런 넷 중에 하나로서 지상경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상경계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빨간 말뚝은 문제가 없는데 뚝이나 담장이나 구조물은요, 어떤 논뚝, 밭뚝은 사람이 걸어 다닐 수만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논뚝은요, 논뚝 위로 차가 경운기가 다니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 두께가 있는 뚝이나 담장, 구조물의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디를 지상경계로 정해가지고 어느 부분을 측량해서 도면에다가 경계를 그릴 거냐. 그게 이제 가로 2번의 지상경계의 결정 기준입니다. 지상경계 결정 기준. 동그라미 1번.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 차이가 없다면 이럴 때는 뚝이나 담장 구조물의 중앙 부분을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높낮이 차이가 없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논이에요. 논은 평야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쪽 논과 이쪽 논이 높낮이 차이가 없어요. 이럴 때는 논뚝의 중앙 부분을 지상경계로 결정을 하고요. 이 중앙 부분을 측량해서 도면에다가 경계를 그린다라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 차이가 있을 때는 뚝이나 담장 구조물의 하단부를 경계합니다.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는 밭이에요. 밭은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갑의 밭, 이게 그 을의 밭이에요. 이게 이제 밭뚝입니다. 이럴 때는 높낮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밭뚝의 중앙이 아니라 하단부가 지상경계가 되는 거예요. 여기를 측량해서 경계를 그린다. 그럼 이 밭뚝은 주인이 누구란 얘기예요? 을이다, 을 거다, 을 땅이다라는 겁니다. 을 땅. 이게 동그라미 2번. 3번. 자, 도로나 구호 등의 토지에 절, 토대한 부분이 있을 때는 경사면의 상단부를 지상경계로 봅니다. 경계로 하는 게 아니라 지상경계로 하는 거예요. 다 표현이 경계하고 지상경계는 다른 거라 했죠. 이런 걸 지상경계라는 겁니다.
지금 지상경계 결정 기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지상경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자, 여기 산이 이렇게 있는데 산 중턱을 깎아가지고요, 이렇게 굽이 돌아가는 도로를 만듭니다. 길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산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만듭니다. 그럼 산은 지목이 임야고 길은 지목이 도로가 돼요. 그럼 이제 산을 깎아가지고 도로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도로를 만들면 바람만 좀 불거나 하게 되면 이 위에 있는 돌이나 흙이 쏟아지겠죠. 100km로 가고 달리고 있는데,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이다가 돌이 하나 떨어져 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응? 손톱만한 돌이 하나 날아서 떨어집니다. 큰 사고 나요, 안 나가요? 바위 말고 손톱만한 거. 돌 맞으면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손톱만한 거. 위험합니다. 운전 중에 돌 안 맞아봤어요? 이 경부고속도로 운전하고 오다가 100km를 밟고 오는데 옆에 덤퍼트럭이 지나가길래 옆으로 안 가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덤퍼트럭이 짐을 안 실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지나가려고 옆차선은 쌩 가는데 여기서 조그마한 손톱만한 돌이 떨어진 거, 돌가루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 앞유리에 맞았는데 퍽 소리 나더라고요. 돌이 작아서 보이지도 않아요, 운전할 때. 근데 퍽 소리 나더니 하얗게 유리가 되더니 결국은 유리가 점점 커져가지고 앞유리 통째로 갈았어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전 중에 이 돌이 조그만 것도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깎으면 위험하니까 돌을 만들 때는 비스듬히 깎아요, 이렇게. 그래서 깎아가지고 우리 보면 여기다가 쇠말뚝을 받고 철조망도 치고 덮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어디가 도로라는 토지와 임야라고 토지의 경계냐라는 건데요. 이럴 때는 경사면의 상단부가 되는 거예요. 여기를 지상경계로 정해서 이 부분을 측량해서 경계를 그린다는 겁니다. 이건 하단부가 아니라 상단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토지가 해면이나 수면에 접할 때는요, 최대 만조이나 최대 만수위가 되는 선, 여기를 지상경계로 합니다. 자, 바닷가에 밀물이면 여기까지 이 바닷가 여기가 이제 여기 주변인데 밀물이면 여기까지 물이 들어가고 썰물이면 여기까지 물이 빠져요. 그럼 이제 밀물이면 없어졌다가 썰물이면 나타나는 이런 이 갯벌이 있습니다. 갯벌. 이 갯벌을 부동산 학개론 시간에는 무슨 땅이라고 그래요? 이런 땅을. 무슨 땅? 갯벌을 토지의 특성을 했을 거예요. 간석지라고 그럽니다. 간석지. 빈지는 이 중에서도 일부가 빈지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봐요. 이렇게 있는데 이럴 때는 뭐 어디가 바다와 토지의 경계냐 그런 건데요. 이때는 물이 최대한 들어온 여기 최대 만조이 만수에 되는 선, 여기가 이쪽으로 이제 토지, 여기서부터는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측량해서 도면에다가 경계를 그린다라는 거예요. 학개론에서는 이 중에서 일부 여기를 빈지라고 그러죠. 빈지. 그래서 빈지하고 반대를 법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법지, 뭐 소유권이 인정되지만 이용할 수 없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짜증 확 올라와요. 이런 걸 왜 해야 되는 건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법지가 그거 뭐 어쩌라는 건데, 법지인데. 그러면 그렇다고 이 끝이라는 거야. 이걸 법지라고 그런다? 이걸 빈지라고 그런다. 근데 빈지가 뭐 때문에 이걸 빈지라고 그러는 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유 없어. 그냥 끝이 그냥 빈지야. 그러니까 이게 학이라는 게 짜증나는 거야. 써먹을 데가 없다는 거야. 빈지인데 어쩌라는 거야. 빈지가 뭐 어쩌다고. 그냥 빈지라고 그걸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할 때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죠. 뭔가 나눠서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다는 거야. 설보가.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최대 만주가 되는 선정합니다. 자, 다음에 5번 공유수면 메리트 중에서 제방등을 토지에 편입해야 되는 거 할 때는 제방의 바깥쪽의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밀물이면
여기까지 물이 들어오고요. 쓸면 여기까지 물이 빠지는데 여기를 어떤 사람이 공유수면 매립허가다가 제방을 쌓아가지고 제방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 토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물 퍼내버리고 흙을 부어서 토지를 만듭니다. 자, 이번에는 밀물이면 여기까지 물이 들어가고요. 쓸물이 여기까지 물이 빠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제 어디가 바다와 토지의 경계가 되느냐라는 건데 이 부분을 사람의 어깨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 머리가 있으면 이게 어깨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방의 어깨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기준은 육지에 사람이 서가지고 바다 쪽을 보는 거예요. 머리를 너무 작게 그렸네. 잠시 눈을 빼가지고 보겠습니다. 눈을 빼가지고. 그래서 눈을 빼가지고 육지에서 바다 쪽을 보는 거예요. 육지에서 바다 쪽을 보게 되면 이쪽이 안쪽이 이게 바깥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깥쪽에 여기가 바다와 토지의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토지로 들어오게 되고 여기서부터는 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측량해서 도면에다가 경계를 그린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기준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를 다 도면에다가 그림을 그려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경계를 어떻게 그리느냐, 경계를 어떻게 그리느냐에 대해서 본 겁니다. 자, 경계는 이 정도 보면 되고요. 자, 이제 55페이지로 와서 면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 (53페이지구나) 53페이지에 면적 나오죠? 그래서 이제 면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 경계가 다 도면에 그려져 있습니다. 자, 면적. 자, 산 중턱에 여기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무조건 대장과 도면에 등록을 시킵니다. 그래서 갑의 토지가 토지대장이든 임야대장이든 대장에 등록되고요. 지적도든 임야도든 도면에 등록이 됩니다. 지적도 같으면 토지대장에, 임야도 같으면 임야대장에 등록이 돼요. 자, 대장의 좌측에는 토지의 표시, 우측에는 소유자가 나와요. 갑의 토지를 보니까 동그라미 3번지, 그 다음에 이 지목전 면적 1050제곱미터, 소유자 갑, 이렇게 토지대장이 나와 있게 되고요. 자, 도면에도 이제 땅을 측량해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요 지상경계, 이 토지의 인접토지와의 지상경계를 지적 측량을 해서 도면에다가 이렇게 경계를 그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대장과 도면에 등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대장에 보니까 갑의 토지가 1050제곱미터다. 310대평 되는 땅이다. 이렇게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땅의 면적을 측정을 했다는 얘기죠. 적혀있다는 얘기는 면적이 1050이라고 적혀있다는 얘기는 면적을 측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면적은 그걸 쟀다는 얘기인데 한 320평 정도 나온 면적을 쟀다는 얘기인데 이 면적은 실제 땅에서 쟀겠느냐 아니면 도면에서 면적을 재겠느냐, 어디서 쟀길래 320평 정도 면적이 나오겠느냐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 면적이 다 적혀 있어요. 이 면적은 실제 땅에서 잴 것 같아요, 도면에서 잴 것 같아요? 느낌상. 어디서 쟀길래 320평이 나왔을까요? 면적은 실제 땅에서 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면적은 실제 땅에서 재는 것이 아니라 도면에서 면적을 잽니다. 도면에서 면적을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알아야 될요. 토지의 면적은 땅에서 재는 게 아니라 도면에서 면적을 잰다. 이걸 알아야 돼요. 도면에서 면적을 어떻게 쟀을 것 같아요? 도면에서 쟀을 것 같다면서요. 도면에서 어떻게 쟀을 것 같아요?
예? 아니, 도면에서 쟀을 것 같다며, 면적을. 도면에서 어떻게 쟀을 것 같냐고요. 그래서 면적은 실제 땅에서 이 아니라 도면에서 면적을 잽니다. 그래서 이 면적은 실제 토지가 이렇게 경사진 곳에 있다 하더라도요, 이 경사 넓이가 아니라 이 땅을 측량을 해서 도면의 경계를 그리고 도면상에서 면적을 재기 때문에 도면은 평평하니까 면적이라는 것은 토지의 수평면상의 넓이가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의 개념에서 동그라미 1번, 의에서 동그라미 1번,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중요한 포인트는 수평면상의 넓이다. 도면에서 잰 거다라는 뜻이에요. 실제 땅이 수평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평면상의 넓이가 면적으로 등록이 됩니다. 자, 방으로 2번. 면적의 단위는요, 동그라미 1번, 우리나라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를 면적의 단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을 도면에서 면적을 재는데, 그래서 수평면상 넓이가 되는 건데요. 면적을 어떻게 재느냐? 54페이지로 가서 제일 위에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이 나와요. 면적은 도면에서 재고, 도면상에서 뭘로 재느냐? 어디 갔더니 뭘로 재요? 했더니 고민하다가 자로요 이러더라고요. 자로, 가로 길이하고 세로 길이를 재가지고 면적을 잰다 이랬는데, 자가 아니라 도면상에서 뭘로 재느냐? 전자 면적 측정기를 갖고서 면적을 잽니다. 그 전자면적 측정기라고 이름이 나오죠. 전자면적 측정기 가지고서 면적을 잽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평판 측량 방법으로 세부 측량을 실시하여 필지의 경계를 지역도 임야도에 등록하는 지역의 필지별 면적 측정은 전자면적 측정기로서 측정한다. 그렇게 적혀있죠?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게 적혀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필요 없고, 그냥 적어놨나 보다. 이러고 우리는 그냥 뭘로 면적된다? 전자면적 측정기 갖고서 면적을 잰다. 이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면적 측정기가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전자면적 측정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워낙 그림을 잘 그리는 관계상, 보게 되면 동그랗게 생겼어요.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작아요. 실제 크게 그려서 그렇지. 이게 액정 화면이 2개 나와요. 그 다음에 이게 핸드폰처럼 숫자 버튼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핸드폰처럼 버튼이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전자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전자면 측정기예요. 이걸로 면적을 재요. 자, 면적은 도면에서 재고, 도면에서 재고, 도면은 축척을 사이를 줄인 거예요. 실제 거리 1200cm를 1cm 비율로 줄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면적을 재야 되기 때문에요. 핸드폰 숫자 버튼 1200을 눌러서 여기다가 축척을 1200을 입력을 해요. 입력한 다음에 이 전자 센서를 경계점 위에 올려놓고 뛰지 말고 쭉 훑어서 원위치에 도착을 하면 위에 액정 화면에 이 토지의 면적은 1050.6제곱미터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면적 재는 방법 간단합니다. 이렇게 자로 재는 게 아니라 저걸 이용해서 면적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 면적 측정기가 와서 도면에서 면적을 잰다. 그런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면적을 이제 어떻게 재는지 알았어요. 자, 그러면 면적은 전자 면적 측정기로서 도면에 재는구나. 그럼 쟀는데 면적을 쟀더니 이제 이만큼 나왔어요. 그럼 이 면적을 대장에다가 적을 때 이게 나오는 대로 1050.6제곱미터라고 여기다 적을 거냐, 대상에다가. 아니면 소점 이하는 버리고 그냥 1050으로 적을 거냐. 아니면 6이니까 반올림해서 1051로 적을 거냐. 도대체 요 끝에 있는 수를 어떤 식으로 처리해서 면적을 결정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로 밑에 내려가서 가로 4번에 면적 결정 방법이라고 나오죠.
가로 4번에 면적 결정방법. 더 정확한 표현은 이 끝수 처리 및 면적 계산이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제목이 가로 4번의 제목이 끝수 처리 및 면적 계산 방법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끝수를 처리해야 면적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끝수를 처리해야. 그럼 이제 끝수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에 대해서 그게 원칙, 그 다음에 예외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이 쫙 돼 있죠. 말로서 원칙의 1, 2, 3, 예외의 1, 2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서 이 끝수를 처리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끝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거 읽으면 머리만 아파요. 그러니까 그거 보지 말고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오른쪽 페이지도 아니고 그 바로 밑에 보면 54페이지 바로 밑에 보면 오른쪽 페이지하고 걸쳐가지고 그 박스가 하나 나와 있죠. 그걸로 다시 표로 설명되어 있는 거니까 그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원칙 예외 그 말로 적혀있는 거 보면 머리만 아파요. 보지 말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칠판 봅니다. 지금은 책도 올리지 말고 칠판 보면 돼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잘 이해를 해요. 면적은 도면에서 재고 도면은 축척을 사용해서 줄인 거니까 이 전자면적증이라고 해서 면적을 쟀을 때 나오는 끝에 있는 수를 처리하는 방법은 면적은 도면에서 된 거니까요. 도면의 축척을 고려해서 끝수 문제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끝수를 처리하냐면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토지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는 어디에 그림이 그려진다? 지적도에 임야 대장에 등록되는 토지는 어디에 그림이 그려진다고요? 임야도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이 도면을 만들 때는요, 축척을 사용해서 줄여서 그림을 그리는데, 지적도는 축척이 어떤 게 있냐면, 500cm를 1cm를 줄이는 500분의 1 축척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600분의 1 축척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500의 2배인 1000분의 1 축척이 있게 되고, 600의 2배인 1200분의 1, 1000의 2배인 2000분의 1은 없고, 1200의 2배인 2400분의 1, 1000의 3배인 3000분의 1, 3000의 2배인 6000분의 1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도 축척은 총 7종류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것은 1200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임야도의 축척은 두 가지만 있는데요. 여기에는 3000분의 1과 6000분의 1이 있는데 임야도는 6000분의 1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적도는 7종류, 여기는 2종류의 축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끝수를 처리할 때는 이 도면의 축척을 고려를 해서 축척의 분모가 100단인 경우와 1000단인 경우로 나눠요. 100단인 경우, 분모가 100단이냐 1000단이냐 하는 겁니다. 축척의 분모가 100단인 경우는 면적을 등록할 때 전자면적 측정기에 있는 면 중에서 소수점 한 자리 단위까지 면적을 등록을 시킵니다. 따라서 소수점 한 자리 중에서 제일 적은 면적은 0.1이 되겠죠. 제일 작은 게 소수점 한 자리 중에서 그에 비해서 축척의 분모가 1000단인 경우는 정수 단위까지 등록을 하기 때문에 정수 중에서 제일 적은 숫자는 1이 되겠죠. 그래서 1제곱미터가 최소 등록 단위 면적이 되는 거예요. 왜 여기는 그러면 소수점 한 자리이고 여기는 정수 단위까지 등록하냐면 요 축척은 땅값이 비싼 지역에 쓰는 축척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좀 더 면적을 정확하게 등록해서 세금을 부과하려고 소수점 한 자리 면적까지 다 등록을 시켜요. 요거는 정수까지만 등록을 시킵니다. 그렇다면 500분의 1이나 600분의 1 도면에서 면적을 재면 소수점 한 자리까지는 등록을 시키니까 소수점 두 번째 자리의 숫자가 나오면 이걸 처리를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정수단위는 천단위는 정수단위까지 하는 거니까 정수까지는 면적을 등록을 시키니까 정수 뒤에 나타나는 숫자를
처리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처리 방식은요, 항상 5를 기준으로 해서 5보다 적으면 무조건 버려요. 5를 초과하면 무조건 올려줍니다. 5를 초과하게 되면 반올림해줘요. 5인 경우가 문제인데 5일 때는 5 앞에 있는 자리 숫자가 0이거나 요 앞자리 숫자가 짝수면 5를 버리고 5 앞자리가 홀수면 5를 올려주는 겁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처리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5 앞자리를 짝수면 여기가 짝수나 0이면 버리고 홀수면 올려줍니다. 우리가 수학에서 학교 다닐 때 4,4,5입이라는 말 들어봤죠? 초등학교를 좋은 데를 다녀야 돼, 초등학교를. 응? 4,4,5입이라는 말 들어봤죠? 학교 다닐 때. 안 들어봤어요? 4는 버리고 5는 올려준다. 4,4,5입.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지적에서는, 여기서는 이 5,4,5입입니다. 5를 어떤 경우는 버리고 어떤 경우는 올린다. 그래서 5,4,5입 방식으로 끝을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500분의 1이나 600분의 1 도면에서 면적을 재봤더니 전자 면적 측정기의 면적이 나타나기를 217.48이 나오고요. 211.25가 나오고 232.15가 나옵니다. 또는 0.04가 떴어요. 전자면적 측정기에. 이랬을 때 처리를 해가지고 대장에는 얼마라고 등록을 시키냐 적어야 되겠느냐 라는 겁니다. 한번 해봐요. 요 경우부터 얼마 되겠어요? 여기는 소점 한 자리라니까, 그러니까 여기 한 자리까지는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올라가는 거니까 뒤만 처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17.5 밑에는 211.2 5 앞자리가 여기 적혀 있잖아요. 옆에 지우지도 않았구만. 버린다고 5를 버린다고. 그러니까 밑에는 232점 2 홀수 올린다니까? 2. 그 다음에 밑에는 0.0이라는 면적은 없잖아요. 그런 면적이 있어요. 딱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최소 면적보다 적으면 무조건 최소로 가면 되는 거야. 최소보다 작으면 최소가 적으니까 0.1제곱미터라고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제 연습해봤으니까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400분의 1 도면에 등록된 토지의 면적을 재봤더니 자, 217.6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11.5가 나오고 232.5가 나오고요. 0.03이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축척의 분모가 천단이니까 정수까지는 그대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 뒤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얼마로 들어가겠어요? 218 밑에는 212 밑에는 232 밑에는 1이 되겠죠. 1제곱미터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이 면적이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땅의 넓이는 이렇게 재는 거예요. 땅이 나가서 면적을 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책상에 갖다 놓고 전자면적 측정기로 잰 다음에 끝을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면적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면적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지금 54페이지하고 이렇게 쭉 말로 설명되어 있는데 그거 읽어보면 머리 아프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표를 보면 오른쪽 55페이지 표에서 밑에 표 있죠. 그게 이제 연습하라고 나와 있는 건데 이 500분의 1 축척이 바로 경계점, 나중에 이제 공부한 다음에 보게 될 건데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걸 비치하는 그런 지역의 지적도의 축척이 500분의 1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나와요. 그래서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라고 하는 지역 공부가 비치되는 지역의 지역도의 축척이 500분의 1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연습 몇 개 해보라고 그렇게 적었다가 이제 만들었나 봐요. 이게는 그래서 이 뒤에 연습 문제 같은 게 없나? 뒤에? 문제가 따로 없네? 뭔데요, 문제가? 그죠?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아직 따로 줄 모양이에요. 따로 주는 게 아니라 문제집 할 때 그때 뭐라고 문제는 아니다 빼버린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어떤 식으로 면적을 계산하는지 이해가 되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면적을 계산해갈 대상에다가 면적을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번 보려고 그랬더니 기출문제 한번 보려고 했더니 기출문제가 여기는 안 나와 있고 아쉬운 대로 단문으로 나와 있는 67페이지를 보면 67페이지에 문제는 안 나와 있고 그냥 지문 하나씩 실어 놓은 게 기출문제라고 해가지고 67페이지에 뭐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밑에서 8번부터 올라와 보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주의 토지 중에서 제방 등을 토지의 편입에 등록할 때는 제방의 어디를 지상경계를 한다고요? 제방의 어느 어깨? 바깥쪽 어깨 부분이죠. 바깥쪽 어깨. 예. 7번 토지의 땡땡땡은 뚝이나 담장이나 구조물이나 경계점 표시 등으로 표시한다. 토지의 뭘? 지상경계를. 경계하고 지상경계는 다른 거다라고 했잖아요. 올라갑니다. 6번으로 가서 용매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인공적으로 물이어낸다. 서로 또 지목이 뭐예요? 국어. 5번으로 올라갑니다. 물을 상시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는 답이겠죠. 답. 그 다음에 4번 내버려두고 3번으로 가서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뒤에 앞에 산자를 붙인다. 앞에 2번으로 올라가서 지번은 지역 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어디에서 어느 방향으로 북서에서 남동쪽 순으로 지번을 부여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오지선다형 기출 문제가 있으면 이 면적 문제가 있으면 풀어볼 건데 우리는 좀 합본이 돼서 그런가 몰라도 하여튼 기출 내용이 없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자 토지 표시사항인 지번은 어떻게 붙이느냐, 지목을 어떻게 붙이느냐, 경계는 어떻게 그리고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대한 내용을 본 거예요. 그래서 공간 정보법률에서 이제 공간 정보법률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이 내용이 이제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돼야 그 다음 깊이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필상 결정하는 부분을 기초 시간인 기초인 11월 12월에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초 이론은 이제 이 정도로 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아직 해가 안 바뀌었으니까 마지막 얘기하는데 55페이지예요. 네, 55페이지예요. 네, 측정 먼저 보면 쭉 내려오다가 네모칸 중간에 있잖아요. 342.251? 네네. 342.3으로 해서 우 앞에 2잖아요. 그럼 짝수인데 반올림이 됐잖아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요? 그런 예리한 걸 벌써 물어보다니. 그런 건 이제 한 3월달, 5월달쯤 되면 알게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여기 있네. 마침 딱 비싼 게 있네. 232.5가 나오면, 여기서 앞에 있는 게 짝수면 5를 버리죠. 자, 아까 뭐였어요? 5인 경우는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5보다 크면 어떻게 한다고요? 올린다. 5보다 적으면 버린다. 응? 5보다 적으면 버린다. 5보다 크면 올린다. 5일 때 0이면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린다. 이렇게 했죠. 그게 자 보세요. 232.51 이게 5예요? 아니에요? 이게 5예요? 아니에요? 아니 이게 5냐고 이게 5냐고 물어보잖아요. 이게 5예요? 아니에요? 이게 5지 이게 5 아니잖아요.
5 아니고 5보다 커요? 5보다 작아요? 5보다 큰 거 아니에요? 이거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5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5일은 5가 아닙니다. 5일은 5가 아니라 이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땐 올라가는 거니까 233이 되겠죠. 5하고 5일하고는 다른 거예요? 5 홀몸이냐, 애 하나 딸려 있느냐 다른 거예요. 그래서 딸려 있으면 더 많은 거니까 무조건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꼭 숫자 5의 열매이지 말고 5보다 크냐 작으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진도는 끝내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입니다. 이럴 때부터는 얘기 안 할 건데요. 공시와 세법은 격주로 지내니까 감을 분명히 잃어버립니다. 복습 안 하면 잃어버려요. 딴 과목은 매주 하니까 그나마 조금이라도 기억나는데 우리는 2주에 한 번 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반드시 세법하는 주에는 공시하는 주에는 세법 동영상을 한번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그냥 진짜 바빠 이러면 세법도 안 해도 돼. 근데 공시는 꼭 해야 돼. 공시. 이왕이면 다 하면 좋지만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공시하고 세법이 붙어 있어도 단위도가 공시는 등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했죠. 이게 같은 레벨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상당히 어려워요, 등기가. 그러니까 이거 쫓아오려면 정말 죽어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요건 꼭 이 공시세법은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니까 꼭 복습을 필수적으로 하고 다른 과목의 동영상 선택입니다. 근데 이거는 필수 커리큘럼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2년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1년 더 공부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